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7일 날 월요일부터 매매할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큰 이슈로는 이제 백신 이슈들이 몇 가지 좀 있는데요. 백신 화이자, 영국에서 2일 날 승인이 나가지고 대장주였던 우리바이오가 그때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3일 날까지 해가지고 더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좀 이 고점 구간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화이자 관련돼서 일단 바레인, 영국을 이어서 바레인에서도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바레인이라는 국가가 좀 작아가지고 나라가, 그래서 이걸로 다시 뭐 크게 이슈를 받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근데 또 12월 6일날 오늘인데요, 4분쯤에 나온 뉴스인데 인도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용 승인은 아니고요, 신청을 했다라는 이슈인데, 일단 인도 사람이, 그래서 그 이슈로 해가지고 월요일날 얘가 갭을 떠가지고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점 구간 있죠? 구간을 깨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그건 예측이니까요. 일단 이런 이슈가 있고, 근데 우리바이오는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화이자 대장주긴 해서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대장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들이 뭐가 있냐? 일단 제일약품이 요즘 움직임을 보면은 이중주로 해서 갔는데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빠지네요. 제일약품이. 근데 얘도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월요일날 우리바이오가 상승을 하면은 얘도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나오는데 거기서 어차피 FDA, 미국 FDA 승인이 10일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FDA 승인이 10일 승인이 있으니까 그때 맞춰갖고 상승을 한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KPX 생명과학도 얘도 원래 이제 화이자 관련주로 해서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화이자 관련된 회사가 화이자 백신이랑 관계가 없다라는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또 대주주도 매도하고 그런 상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일단 이 종목을 어떻게 봤냐, 좀 매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따라 사라는 건 아니고요. 얘가 이제 급하게 상승을 해왔던 상태고, 이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일 때 좀 급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반등을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차피 FDA 승인, 화이자 승인이 12월 10일 날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바이오가 지금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 대장이 추가적으로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지만,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 12월 10일 날 그 이슈를 받을 만한 종목은 아직 오르지는 뭐 제일약품이나 KPX 생명 두 개 중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종목을 이제 매수를 좀 해가지고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한 10일 날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모아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먼저 할게요. 화이자 관련된 이 화이자는 일단 이거를 보면은 영국에서 8일 날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는데,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70도 이하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되고, 보관을 해서 운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한과학이 금요일날 상승이 크게 나왔죠. 장중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대한과학을 좀 매매를 좀 여러 번 했는데요. 여기서 사갖고 팔고 또 사고, 여기 사가지고 이때 좀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 떨어졌죠. 떨어지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금요일날 이렇게 좀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여기 떨어질 때 다시 좀 샀거든요. 일단 지금 찍히는 거는 한 5%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저는 이제는 좀 종목을 좀 모아갈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좀 모아가지고, 집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 화이자 백신을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초저온 냉동고 관련주인데요. 이게 없으면은 유통이 안 되니까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오면은 다시 좀 사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믿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태경케미컬 드라이아이스 관련주입니다. 대한과학보다는 조금 약한 움직임이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얘도 이 차트적으로 이 박스권 있죠. 여기 앞에 이 박스권을 넘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잠깐 할게요. 이 구간 지금 넘어가지고 종가가 여기 계속 위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박스권 위에서.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도 무조건 이제
화이자 백신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보는 거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일신바이오나 투비소프트 이런 것들은 좀 움직임이 대한과학이나 태경케미칼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과학이나 태경케미칼 둘 중에 하나를 매매를 할 생각이고, 이제 모더나 관련주죠. 모더나 관련주가 이제 모더나는 미국 FDA 승인이 17일입니다. 17일이라서 화이자보다는 좀 이슈가 좀 뒤에 있는데요. 근데 얘가 엔투텍이 12월 3일날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상승이 나왔죠. 사실 이 상승이 안 나와주기를 좀 바랬던 게, 여기서 좀 조정이 좀 더 한 번 더 나왔다가 아직 17일이라는 기간이 10일이나 더 남았으니까 그 이슈를 맞춰갖고 좀 조정이 들어오면은 좀 모아갈라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상승이 나왔고, 근데 얘는 이제 일단 모더나 관련 대장은 이제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슈가 있으니까 이 조정이 들어올 때 그때 좀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 위치는 한 구간에 좀 와봐야 이런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6,500원 밑. 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안 오기를 바라시겠지만, 사실 이게 제가 뭐 여기까지 꼭 온다 말을 해서 꼭 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여기가 조금 좋은 곳이라 판단해서 여기서 모아 가려는 겁니다. 아직도 기간은 좀 있으니까요. 아니면 AB 프로 바이오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따라 사기는, 여기 높은 데서 또 사기에는 좀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냥 많이 높아가지고요. 다른 종목들 볼 것 같습니다. 소마젠도 좀 되는데, 네, 저는 좀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국내 치료제가 이제 종근당바이오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회사 중에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셀트리온 제약이나 얘네 테마들이 발음이 안 되네요. 바이오톡스텍도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하네요. 배정화금도 있을 거고요. 이런 종목들도 엮어서 가는데, 저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좀 줄 건데요. 너무 강해요. 얘가 상승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차피 이 높은 곳에서는 안 살 겁니다. 이 종목이 물론 치료제에 대한 그런 이슈랑 뭐 좋은 것들이 많고 하니까 매수를 꼭 해보고 싶고 거래대금도 이렇게 터지고 하는데, 하고 싶은 건 맞지만 근데 너무 주가상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는 상태고, 한 얘도 떨어지면은 조정 나올 때 살 것 같습니다. 뭐 보는 구간은 이 정도까지도 그냥 욕심이고요. 뭐 안 올 수 있으니까 구간 정도에 오면은 조금 이제 좀 사고, 떨어지면 여기서 또 사고 이렇게 그냥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얘 셀트리온 관련주도 이 셀트리온 이슈를 보면은 이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이 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온 것이 이 코로나 방금 이제 승인 신청한 게 이번 연도, 그러니까 내달이니까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에 치료제 조건부 허가 예상이 나온다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또 한 번 상승이 계속 나오겠죠. 요즘 셀트리온 엄청 강하니까요. 근데 나오더라도 하지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떨어지는 거를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한번 떨어지면은 그때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얘도 좋은 종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들이 좀 있는데, 그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가 대장이 일단 한국정보인증으로 보여지고요. 움직임이 일단 한국정보인증이 가장 센 상태인데, 얘가 어떤 모습이냐, 이 큰 박스권을 넘어주는 지금 이 위에서 주가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고점을 넘어준 상태죠. 전 고점을 넘어준 상태입니다. 근데 얘가 12월 10일 날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7, 8, 9일이 있다는 겁니다. 7, 8, 9일이 있어요. 지금 그냥 바라는 거는, 저라면은 매수를, 사실 이것도 안 올 겁니다. 안 오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 오는 거를 한 8,800원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좀 매수를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700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높으니까 만약 이 상태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와줄 수 있죠. 그러면은 그냥 놓치는 겁니다. 어찌 놓치는 거고. 저는 근데 여기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좀 떨어지는 거를 받아가지고 이슈를 받아서 상승을 한번 노려보겠다, 좀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어. 어차피 공인인증서 이 관련주에서는 한국 정보 인증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얘가 대장이니까요. 얘를 조정이 나오면 좀 매수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래두기 2.5단계 시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일단 이겁니다. 공인인증서 10일 폐지. 이거는 검색해보시면, 지금 이제 2.5단계가 바뀌었는데, 뭐 이겁니다. 카페나 이제 음식점 이런 것들 다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한 건데, 또 요즘에 이제 확진자가 600명 이상은 넘었더라고요. 넘으니까 지금 병상
확보가 안 된다, 음압병동, 음압병상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도 요즘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음압병동 이쪽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종목들 GH 신소재가 대장으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가 보시면 이제 한창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바이오도 그렇고 오텍, 그 다음에 SY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ECS나 링네트, 그 다음에 알서포트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간편식 관련주로 해가지고 서울식품이 또 금요일날 상한가를 또 갔었고요. 푸드웰, 사조시푸드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푸드웰은 좀 상승이 좀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지 관련돼가지고 그 신풍제지나 한국패키지, 테림포장, 대형포장, 지어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네, 움직임들을 봤을 때 일단 음압병동이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하지만 이 GH 신소재가 그동안은 대장으로 갔는데요. 근데 주가가 일단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사회적 거래두기 2.5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월요일날 갭이 격상을 했으니까 갭이 좀 더 뜰 수는 있습니다. 뜰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전 단타로 이 구간은 높기 때문에 단타로 하는 게 낫지, 괜히 좀 길게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매수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만약 이제 이 SY라는 종목, 음압병동 병상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 SY라는 종목은 좀 한번 좀 봐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얘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음압병동 그 대장은 GH 신소재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 했죠. 근데 얘는 아직 덜 오른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얘는 좀 한번 더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이슈가 한 번씩 계속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좀 많이 하죠. 디지털 화폐. 중국에서 좀 많이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을 하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막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페이팔 CEO도 디지털 화폐, 이건 비트코인 같은 거 얘기를 좀 하는 거겠죠. 디지털 화폐가 이제 주류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하는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비덴트나 이런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슈를 좀 보면서 해도 되는데, 비트코인이 좀 최고 해가지고 현까지 또 왔는데, 좀 오늘은 좀 요즘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 뭐가 있냐, 한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네트 종목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대장인데요. 뭐 로지시스나 이런 것들 좀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한네트가 좀 많이 강한 모습인데, 얘가 이제 뭔가 추세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 추세입니다.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의 모습인데, 21선도 깨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된 이슈가 있어갖고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리스크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꼭 손절을 잘 해줘야 되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를 생각해서 이거는 나는 어느 특정한 구간을 손절로 잡고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근데 아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높고 요즘에 이슈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해야 될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해야 될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AI 조류 독감 관련돼서 이번에 국내에서 세 번째로 지금 전남 영암에서 영암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은 3년 만에 처음으로 AI 조류 독감이 나왔는데, 이거거든요. 지금 이 이슈를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전남도 다 전국 2위 오리 사육 집산지, 전국 2위라고 하네요. 전남이 처음에 정읍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북 상주, 그 다음에 이제 영암인데, 특히 제가 이글벳이라는 종목을 조금이나마 비중을 좀 사놨는데, 이 AI가 좀 안 퍼졌으면 좋습니다. 이거 자체가 일단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 농가 키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일단 얘가 전남까지 이렇게 또 하면은, 이게 계속 이슈는 조금씩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리 9,800마리를 좀 팔처분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방역 관련해서 이글벳 돼지열병 해가지고 이제 닭고기 관련주들은 좀 이슈가 안 나오긴 하는데, 얘 이글벳
얘는 이제 방역으로 해가지고 좀 같이 가는 모습인데, 이글벳이나 젤바이오, 그다음에 체시스도 좀 오진 BNG 하루. 제가 볼 때는 이글벳 이 종목 하나만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대장의 모습으로 좀, 물론 주가는 이제 높고 신고가의 위치에 와 있긴 한데, 지금 얘를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세력이 어떤 움직임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이 전고점 구간이죠. 전고점 구간을 여기 보시면 여기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갭을 띄워놓고, 갭을 여기서 2일날 띄워놓고 지금 여기를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갭이 월요일날은 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느 구간에서 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종목을 얘를 또 어떻게 했었냐, 그 전날인 12월 3일날 여기서 한번 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샀거든요. 근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금요일날 아침에 절반을 팔았습니다. 왜냐면은 강하게 안 가더라고요. 그냥 시초가에서 팔았었고, 근데 장 후반에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제 주말 동안 또 이슈가 나와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은 얘가 갭이 또 뜨면은 뜰 수 있겠죠. 12,000원 이상 이렇게 뜰지 좀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뜨면은 더 이게 물량을 좀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겠는데, 여기가 12,000원 이 구간이 다시 한 번에 다 잡아먹고 나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모습이 또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갭이 뜨니까 바로 따라가서 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고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위험하긴 합니다. 갭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단 조금 비중을 좀 작은 상태인데, 그래도 갭이 뜬 상태에서 봐가지고, 저도 이게 엄청 떠갖고 움직임이 약하면은 팔 수도 있습니다. 그 팔고 나서 다시 산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더 계속 관찰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AI는 이제 퍼지면은 안 좋은 거지만, 퍼지면은 진짜 안 좋죠. 이슈는 계속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남도 다시 한번 떴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류독감 받고, 이제 미국에서 화웨이를, 중국의 화웨이를 쓰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있죠. 이게 미군 주둔을,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지금 봐야 될 거 5G 관련주 한번 좀 볼 것 같고요. 그다음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를 제가 하나를 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는 거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유니온 머티리얼을 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들고 있어요. 일단은 뭐가 있냐, 중국 비자, 미국에서 중국 비자, 이게 공산당 당국자 비자 제한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바이든도 친중이 아닙니다. 바이든 입장에서,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바이든이 되면은 더 큰,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힘든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 미국에서 중국 제재 조치를 했던 게 뭐냐, 이 미국 국방부 SMIC, 여기가 반도체거든요. 중국 반도체. 그 다음 중국 해양석유, 이곳에 규제를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 비자 방문 1개월 축소를 했고, 여기도 비자 제한 조치가 나오고, 이번에 12월 중으로 미국 의회에서 중국 5G 기술 사용가 이거 배치 재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지금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오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게 12월 1일 뭐가 있었냐면은 수출관리법이라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 수출관리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었고, 지금 현재로서 중국에서 1호가 암호화 기술을 수출 허가제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수출관리법이 뭐냐, 그 중국의 안보에, 그 수출을 해가지고 중국 안보에 해를 끼친다 하면은 그 수출을 제한하는 그 법인데요. 예상을 했을 때 뭐였냐면은 히토류가 좀 바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암호화 기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히토류를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그럼 중국 첨단 무기 원료, 이거를 히토류가 거의 다 쓰거든요. 반도체도 쓰고, 그리고 여기를 읽어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 모터, 미사일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 산업 비타민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전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히토류를 일부러 아직 안 했어요. 그만큼 이거를 최후의 카드로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뭐 중국인들 비자 이런 거 막 하고 있으면은 이게 안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 히토류, 중국에서 딱 할 수 있는 게 히토류 제한하는 이게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이 자리가 좋아요. 그냥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놨 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는 얘를 한 5%라도 좀 살 생각입니다. 월요일 아직 안 샀는데 뭐 따라 사라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사놓는 이유는, 뭐 여기는 이제 박스 구간이라고 안정적인 구간이라
아니라 생각하고, 만약 이게 갑자기 장이 끝나고 막 밤에 중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거 히토류 나 이거 수출 관리법에 넣겠다 이런 이슈, 갑자기 히토류 관련돼서 수출 제한하겠다 이런 이슈가 뜨면은 갑자기 갭이 뜨는 겁니다. 갭이 떠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매수가 안 되는 겁니다. 매수가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조금이나마 비중을 좀 실어서 좀 모아가는 거죠. 미리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이슈가 안 나오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저는 그때 손절을 해야겠죠. 근데 뭐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서 좀 매수를 볼 생각이고요. 이 구간은 그래도 모아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좀 사볼까 합니다. 그리고 5G 관련주를 한번 움직임만 봐요. 제가 미리 보진 않았는데 뭐 풀이 좀 하네요. 에이스테크도 5G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은 이제 5G 이슈가 없었는데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 의회에서. 그러면은 월요일날 반응이 좀 오겠죠. 월요일날 반응이 오면은 그거 보고서 움직임 그때부터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전파 기지국은 좀 다르게 해가지고 요즘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월요일날 반응을 하는지 이 뉴스 이거 미 의회 하회에 있으면 미국 파견 제고하겠다 이거 선택하라 이런 이슈, 이 이슈에 따라서 5G 움직이는지 먼저 보고 나서 매매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때 한번 볼게요. 월요일날. 그 다음에 미국 대마초 하원 통과를 했다라는 그리고 이거 있어요. 아까 했던 SMIC라는 이 파운드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 미국에서 제재한다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입니다. 그런 뉴스인 거고요. 이거 미국 하원에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했다 이런 이슈 나온 겁니다. 대마초 이제 합법화. 여기서 이거 대장이 뭐냐? 대장은 알다시피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오성첨단 소재고,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영상을 하나 있는데 느낌표 눌러보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오성첨단 소재 일단 미화원 통과가 주말에 됐기 때문에 갭이 뜰 것 같아요. 갭이 뜨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갭이 뜬 상태에서 다시 돌파가 나오고 이 앞에 있는 이 정고점을 넘고서 가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어차피 주가 상태도 많이 높아진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리고 또 미 하원에서 통과가 돼도 상원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완전히 법안 통과된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있을 거고, 상원으로 넘어가 갖고 투표를 하는 그 상원 시간도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이슈가 더 될 만한 게 많이 안 나와서 오히려 이게 재료 소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좋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뭐냐? 지지율, 이재명 관련주, 이낙연 전 총리를 뛰어넘었다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고 했는데, 요즘 윤석열 관련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이낙연,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나 이재명 지사 두 명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이낙연 측근 좀 자살 이슈가 좀 있었죠. 부고가 좀 났는데, 그거 관련돼서 좀 의혹 좀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이 전 총리한테. 그래가지고 좀 그거 반사 이익으로 해서 이제 같은 여당 쪽 대선 주자이잖아요. 이재명 관련주가 금요일날 동신건설이 먼저 대장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엠스도 상한가까지 갔고,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전공이 좀 삼성주로 했고 갔고, 원래 에이텍TN이나 에이텍이 옛날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관련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줬던 대장주인데, 일단 금요일날 봤을 때는 모습이 다른 종목들한테 좀 많이 뺏겼습니다. 대장의 모습을 뺏겨가지고요. 지금 얘네들이 상승을 상한가를 갔는데, 근데 지금 얘를 왜 좋게 보고 있냐? 그냥 에이텍TN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좀 서서히 죽어가죠. 주가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21선을 확 띄워주는 이 갭이 나온 겁니다. 갭을 띄워놓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는 좀 움직임이 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재명 관련주를 조금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어떤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냐? 뭐 동신건설이나 프리엠스 이런 애들이 지금 상한가를 먼저 가가지고 얘네들이 대장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에이텍TN이나 에이텍을 좀 볼 것 같은데, 얘네가 한 며칠 동안 여기서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한번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떨어져도 저는 매수를 얘는 한번 모아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모아가 볼까 합니다. 이재명 관련돼서 지지율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차트들이 다시 21선 띄워주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으로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다 사라고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CCTV 관련돼서 한번 또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이 압도적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한테 촉구를 한 겁니다. 빨리빨리 법안을 넘기라고. 이게 찬성한다던 의원들이 어디 갔냐 이런 거 CCTV 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언급이 그래가지고 이 코콤이랑 TV 관련주 그다음에 아이디스 코맥스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코콤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좀 만들어 놓은 모습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래대금이 없는 상태여갖고 아무런 이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 얘기를 했으니까 CCTV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한번 넣어놓고 볼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코콤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좀 볼 생각입니다. 코콤이에요. 얘는 그래도 박스를 만들어놨으니까 월요일날 움직임을 한번 보면은 그때 한번 봐가지고 사든지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 감염병 위기 시에 가능 법적 근거 마련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지금 나왔고요. 2일날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이제 더 나올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요즘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잘 갈 수가 없죠. 이거를 원격 진료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이게 비대면 관련된 이슈는 이제 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주 대장은 지금 비트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리고 뉴비케어가 차등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노엔텍이 좀 3등주로 해서 있는데 저는 이제 비트컴퓨터 차트가 좀 괜찮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얘가 모습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지금 단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 특정한 구간을 깨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태여가지고 좋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원격 의료 이슈는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월요일날 좀 살 건데 월요일날 저는 한 여기쯤 오면 살 것 같습니다. 한 12,500원? 좀 떨어지면 살 것 같아요. 바로 사진 않고 12,500원 이런 데서 좀 그냥 모아가 보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게 산다고 해서 샀다가도 이게 또 밑으로 막 떨어져갖고 많이 빠지면은 손절을 할 거니까 뭐 따라서 막 사시거나 하지 마시고. 근데 아무튼 저는 얘는 이제 그래도 관찰을 해가지고 매수를 떨어지면 매수할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빈트 컴퓨터를 저는 이제 살 것 같아요. 얘가 대장주니까 대장주를 좀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식약처 코로나 백신 임상 2건을 승인했다. 이 이슈인데요. 이 식약처에서 진원생명과학이랑 셀리드 코로나19 백신 1, 2, 3 승인을 했다라는 이슈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나왔어요. 위치를 한번 보면은 셀리드도 이제 갭이 좀 이렇게 좀 뜰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날.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얘도 일단 좀 뜨겠죠. 좀 뜰 것 같고. 근데 얘도 제가 영상 오른쪽 위에 올려드렸던 것 중에 갭이 뜨면은 그러니까 갭이 떴을 때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월요일날 조심해서 매매를 하라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근데 이 종목을 좀 뭔가 최근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은 모습에서 저는 매수를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 거고 이때 한번 좀 샀었고요. 비중을 좀 샀고 또 밑에 떨어질 때 이때 또 한번 샀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 월요일날 갭이 좀 뜰 것 같은데 제 관점에서는 이제 어디서 갭이 뜰진 모르겠지만 갭이 뜨면은 절반은 일단 팔 겁니다. 절반은 팔 거고 왜냐 절반을 팔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 떨어질 때 봐가지고 아까 절반 판 거 있죠? 그걸 다시 좀 살 겁니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바로 따라가는 거는 좋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갭이 떠갖고 갈 수도 있겠죠. 가면은 뭐 절반 남은 금액만 들고서 그냥 갈 겁니다.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앞에서 보면은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크게 나왔던 그런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매수를 할 거고. 그다음 게임 관련주들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낼 수 있게 카노가 이번에 험투스가 먼저 이번에 됐는데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이슈가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게임이 진출이 되면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이슈로 가는 것 같습니다. 17년 3월 사드 이후로 해가지고 한한령 이후에 4년 만에 기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나 넷마블 이런 종목들이 기대는 있지만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회의 여지가 넓어져서 좋지만 이게 파노가 하나 허가가 됐다고 해서 한국 전체로 이게 파노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고, 그 중국 관련돼서 이제 파노, 위메이드도 있고, 아까 컴투스가 파노 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일단 갭을 띄워놓고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 데브 시스터즈, 웹젠, 게임즈, 넥슨 GT가 좀 상승이 나왔고요. 넷게임즈가 좀 상승이 크게 나왔네요. 얘네들이 일단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관련주들도 계속 이런 움직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넷마블도 있고, NC소프트, 얘네들도 같이 봤는지 봐야 되고, 얘가 이걸 게임 산업 쪽으로도 볼 거지만 화장품 관련주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걸로 한알령이 좀 풀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차트에서 했는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차트들이 화장품 쪽으로까지는 퍼지진 않은 모습이고 좀 아쉽긴 하네요. 이런 것들은 일단 얘네들은 계속 볼 거 같고, 그냥 시간 지날 때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진핑 뭐 그 방한한다라는 이슈가 뭐 서서히 다시 나오면은 또 움직임들이 있겠죠. 국내체 치료제는 셀트리온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부처 주간 일정, 이거 풍력 관련주들 한번 좀 얘기가 9일날이면은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간다, 이런 데를 간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가면은 일단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베어링 관련주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CS 윤디나 3강 MNT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풍력 개별 이슈들이 해가지고 상승이 이렇게 좀 나와줬는데, 근데 지금 모습은 좀 이렇게 빠지는 것 같고, 월요일, 아직 수요일날 나오는 거니까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움직임 보고 얘네들이 섹터가 다시 살아나는지 봐가지고 그거를 봐서 매매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슈는 있겠지만 차트들이 또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또 원래 뭐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월요일이나 이런 확인을 하고 나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슈가 뭔지는 아는 거니까요. 그다음 뭐 태양광 관련돼서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수부, 10일날 이 해수부에서 해양수산부겠죠. 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 명명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가지고 이 LNG 추진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거 관련돼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이쪽에서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LNG 사업을 따냈었거든요. 선을 한번 수주를 했습니다. 예, 이라는 수주를 했고, 얘가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어요. 많이 터진 이런 상태고, 얘는 좀 움직임이 이 거래대금 터진 게 한번 터져야 되지 않을까, 시세를 이렇게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얘를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 위포조선도 보면은 이 높은, 얘가 일단 대장으로 해서 앞에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보시면 금요일날 움직임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 위포조선을 사면 돼. 너무 높으니까 얘는 사진 않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을 좀 본다거나, 그 다음에 HSD 엔진, 얘가 모터나 이런 것들 관련돼가지고 배 모터 이런 거 관련돼서 이슈가 있거든요. 얘를 좀 제가 조정이 지금은 좀 높다라고 그냥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을 조금만 들어오면은, 조정 들어올 때 이런 구간에 한번 모아보지 않을까. 근데 여긴 너무 욕심이죠. 욕심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겠다. 나는 여기 오면은 이제 좀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HSD 엔진을 좀 주로 볼 것 같고, 얘를 좀 보고 들어가 있네요. 삼성중공업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계속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해운은 제가 매수를 좀 해놨어요. 왜 했었냐, 그동안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배는 부족한데 컨테이너마저 부족하다. 수출을 요즘에 좀 하려고 다른 나라에서도 막 계속 이 우리나라의 물건을 좀 살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운송하는 이런 배나 컨테이너들이 지금 없다라는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대한해운이 움직임, HMM이 이게 옛날에 현대 움직임들이 옛날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3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계속 상승했죠.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상승 피로감으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게 대한해운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해운을 좀 모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물량이 계속 필요하니까 얘는 그냥 좀 모아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노션이나 얘네들은 좀 약하고요. 대한해운은 좀 계속 보고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탄소 중립 해가지고 넷제로라는 게 있거든요. 탄소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던 게 뭐냐, 넷제로 모두 오리번 걸어갈 수 없다. 이건 11월 11일 날 나온 거고요. 저탄소 발전 전략 비공개 보고고,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탄소 관련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이슈에 뭐냐,
이거 탄소 2050 세죠. 제목이 센데 선언 아닌 명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배출권 이것도 지금 이 12월이라는 넷째로 그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봐야 되고요. 일단 보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7일 내일이네요. 이거 추진 전략 브리핑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얘기가 언급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어떤 종목이 크게 이제 KC코트레일이나 이건산업, 이제 한솔 홈데코가 있는데요. 요즘의 모습을 보면은 한 KC코트레일이 대장이긴 합니다. 얘를 제가 관찰을 계속 했어요. 얘는 좀 괜찮게 보고 있다. 아직 사진 않았는데 움직임이 제가 사고 싶은 움직임이 아직 안 나와서 사진 않았는데 얘가 21선 위에서 계속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그다음 조정을 한번 내가 기다려봐야겠다. 어차피 12월 10일 날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금요일 날 꺾이더라고요. 꺾였는데 여기서 탄소 배출 관련된 이슈가 계속 12월 10일 날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은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이쯤에 한번 여기 21선 다시 회복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올 수 그러면은 어떤 거냐 좀 확인을 하는 거죠. 확실히 이 녀석이 주가를 다시 이건 한번 털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인 거구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라서 만약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올라왔을 때는 한번 얘도 사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C코트레일 핸드폰은 좀 약해요. 얘도 이제 둘 중에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건 산업은 좀 많이 약한 것 같고 얘네들을 한번 좀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이거 양자 기술 이게 얘기가 양자암호 관련된 얘기가 요즘 좀 다시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했다 좀 나왔는데 옛날에 이거 구글에서 1년 전에 양자 컴퓨터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뭐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양자암호 관련주가 우리로로 알고 있는데 우리넷, 코이버, 우리 이런 종목 한번 볼게요. 얘네들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넷 아니면은 우리로 하면 코이버 지금은 봤을 때 여기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예 지금 이목을 못 끌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데 근데 월요일날 얘네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바로는 안 나오는데 8일날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뭐 같이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뭐 볼 건 없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뮨메드 관련돼서 SV 인베스트먼트가 이게 달에 임상 이상 승인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차를 여기서 그동안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빠지고 있는데 요즘에 21선을 다시 21선 위에 갭을 띄워놓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SV 인베스트먼트를 좀 쳐볼까요? 이거 말고 얘들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임상 승인이 났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이거 받았고 보면은 여기는 없네요. 그 이탈리아에도 임상 승인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난달 27일에 11월 27일 이탈리아 의약품청에 보안 자료를 다 제출을 했고 이번 달 내로 승인이 떨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는 하네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모아가 볼 수 있는 자리긴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이런 구간에 오면 한번 쓸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지금 이 구간은 아니라 여기 떨어지는 걸 한번 기대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 이탈리아 뭐 승인 이슈를 믿고 어차피 그때는 이제 아까 말했죠. 뭐 이글벳이나 뭐 그런 거 얘기했듯이 유니온 모텔을 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뉴스가 떠가지고 갭이 떴을 때 사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 전에 미리 좀 사는 거죠.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아까 했던 해운이나 이제 컨테이너 부족으로 해서 해운 관련주들을 보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에서 미쯔비시, 우리나라 이제 일본 미쯔비시 매각 법원에서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뉴스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일본제철 주식 매각 명령 12월 9일부터 가능해진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갖고 보면은 이제 애국 테마 관련으로 해서 오른 게 있거든요. 금요일날 보면은 시세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런 이슈가 있고 나서 움직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 보면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슬슬 얘가 좀 반응을 좀 하더라고요. 신성통상이나 모나미나 있는데 모나미가 좀 반응을 좀 한 것 같아요. 모나미가 아니면 사조 싶고 얘는 이제 오염수
방류 이슈로 해가지고 반사이익을 받는 그런 종목인데 얘네들이 지금 뭐 금요일날 이 모나미가 조금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를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한번 좀 올라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12월 9일날 그 이슈를 보면은 여기서 주식 매각 명령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얘 일본제철에서 피해자 배상을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거니까 아예 이 일본제철에 매각 명령을 내려가지고 매각을 아예 해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일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럼 그걸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또 이런 게 만약 우리나라가 이제 때릴 수 있죠. 특히나 요즘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반일 감정이 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일본 쪽에서는 이제 스가가 총리가 이번에 새로 왔죠. 그래서 그다음에 지지율이 13%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반전해줄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 하면은 이게 뭐 있겠죠. 일본 내에 있는 정치적인 이슈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있던 우리가 매각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스가 이 사람이 잘 됐다. 그 우리나라랑 한번 또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치적인 거라 이거는 시나리오인 건데 일단 한번 그거를 기대하고 한번 종목을 얘도 모나미도 얘는 월요일날 여기 한번 사볼까 해요. 이런 구간 높게 올라간 건 아니고 월요일날 안 사더라도 아직 9일날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갭이 좀 떠갖고 높게 있으면은 월요일날 못 사고 뭐 화요일날 내려오면은 사고 그런 모습으로 아무튼 좀 조정이 좀 들어오면 좀 그래도 한번 사볼 것 같습니다. 얘는 차트도 되게 이뻐요. 이쁜 상태로 와서 21선을 딱 넘어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모나미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 거다. 그럼 제가 이제 딱 매매 대기를 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보 인증을 조정이 들어올 때 할 것 같고 HSD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SV 인베스트먼트는 조금 뒤에 KC코트라도 뒤에 남성은 이제 자율주행차 이슈가 좀 있는데 얘도 그냥 넣어놓고 볼 거고요. 에이텍이나 에이텍 TN 둘 중에 하나 이재명 관련주를 좀 살 것 같고 음압병동 관련돼서 이슈를 좀 받으면은 살 것 같고요. 모나미 보기로 했고 이글벳 올라가면은 봐가지고 대응을 좀 그러니까 들고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볼 것 같고 코콤 CCTV 관련주 다음 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 것 같고 비트컴퓨터도 움직임 좋으니까 보고요. SV 인베스트먼트 보기로 했고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